건식경입니다. 오늘은요, 제목을 뼈와 칼슘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뼈와 칼슘.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제 뼈라 그러면은 다 칼슘을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뼈는 칼슘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뼈에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것이 칼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일단은 뼈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몸뼈는, 우리 사람 몸 안에 뼈는 약 한 206개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요거는 성인 기준이고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뼈의 숫자가 216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일부 뼈가 결합이 되면서 성인이 돼서는 206개로 되는데, 이 뼈에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칼슘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칼슘을 참 많이 먹는데, 이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 즉 이빨에 있는 게 맞습니다. 뼈와 치아에. 그렇지만은 약 1%가 우리 혈액에 있어요. 근데 99%의 칼슘이 뼈와 치아에 있는 것보다 1%가 혈액에 있는 저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물론 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뼈는 어느 정도 손실이 돼도 뼈와 치아에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혈액에 있는 칼슘의 양은 목숨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에 있는 칼슘입니다. 자. 우리 칼슘은 단순히 뼈를 구성하는 영양 성분이고 혈액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둥입니다. 집으로 치면은 석가래 같은 것들이죠. 콘크리트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칼슘인데, 이 칼슘은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상황마다 좀 틀리고 연령마다 좀 틀리는데, 통상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칼슘의 필요량은 일반 성인 기준 하면은 하루 약 800mg 정도는 먹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일. 그런데 이것이 임산부라든지 수유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필요해요. 우리 성인 기준에 약 2배 정도 되는 한 1600mg 정도를 추천합니다. 1일, 매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먹기를 권장합니다. 약 한 1000mg 정도를 드시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TV에 그 우유를 선전하면서 제가 그때 모델이 아니다, 김희애 씨인가? 우유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유 속에는 일일 필요한 칼슘 700m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유 한 통으로 일일 필요한 칼슘 섭취량이 충분합니다 라고 광고하던 게 이제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막 700mg 설도 있고 800mg도 있고 어떤 때도 600mg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어느 하나 다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600이든 700이든 800이든지 매일매일 필요량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칼슘이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칼슘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칼슘을 많이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중요한 거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칼슘의 중요한 좀 이겁니다. 칼슘은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칼슘은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흡수가 중요하다. 흡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다고 뭐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먹어서 흡수가 돼야지만이 내 몸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되든 치아가 되든 혈액에 가든 흡수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먹어서 소화되고 장에서 흡수가 안 돼버리면은 먹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슘의 음식에 칼슘이 얼마가 들어있는 양보다는 칼슘의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잘 되는 음식. 어떤 게 칼슘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유 같은 경우가 음식물 중에서는 칼슘 흡수가 그나마 굉장히 잘 되는 음식입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그 우유에 들은 칼슘을 약 한 54% 정도 흡수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흡수 가능. 자, 그럼 요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제가 김희애 씨가 우유 한 팩에 하루 필요한 700mg 칼슘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틀린 말이 됩니다. 왜? 흡수를 생각 안 한 말이 됩니다. 만약에 그 우유 속에 칼슘 한 1400mg 이상 있어서 하루 필요한 700mg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은 맞는데 칼슘이 700mg 들어있는데 일일 필요량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라 그러면은 말은 잘못된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왜? 흡수율이 54%니까.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00mg 정도를 그 우유에 있었어야지만이 내 몸이 필요한 700mg 정도를 흡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유가 흡수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류, 생선 종류가 약간 30% 정도가 흡수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칼슘이라면 많이 연상하는 멸치. 이 멸치도 사실 흡수율은 약간 25%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외에 야채 종류, 그러니까 이제 시금치를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칼슘이라 그러면 이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이 앞에 것보다 훨씬 낮은데 약간 17%에 불과합니다. 칼슘은. 그래서 우리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칼슘이 내 몸에서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아까 뼈가 그러니까 칼슘이 우리 몸에 뼈와 치아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뼈. 그럼 뼈는 그러면 뭘로 되어 있을까? 뼈는 무기질, 칼슘인 줄 알고 있지만 무기질이 약간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뼈에는 무기질 45%, 그 다음에 유기질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무기질. 그 다음에 기타는 수분이 약간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뼈에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뼈는 무기질이 45%고 유기질이 35%고 수분이 2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칼슘은 뼈 치아에 다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무기질 속에 칼슘이 들어가겠죠. 사실은 이 무기질 속에 칼슘의 양은 약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45%의 70%가 칼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기질과 유기질은 아시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무기질은 불에 안 타는 거, 유기질은 불에 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유기질은 대부분이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지는 뼈에 이상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칼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칼슘은 45%에 70% 하면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45%에 30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약 한 31.5%밖에 안 됩니다. 31.5%.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그러면 무기질 속에 칼슘은 31.5%입니다. 그렇다면은 유기질보다는 솔직히 적다는 얘기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칼슘보다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는 더 많이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뼈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그런데 우리 나이 들면 전부 뼈를 이야기하면 칼슘밖에 얘기를 안 해요. 칼슘 못지않게 어쩌면 칼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단백질이에요. 자, 다시 보면은 우리 뼈는 31.5%의 칼슘과 35%의 단백질과 그 다음에 45에서 31.5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3.5%의 기타 무기질, 칼슘 무기질 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20%의 수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뼈는 31.5%의 칼슘과 35%의 단백질과 13.5%의 기타 무기질과 25%의 수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론은 우리 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칼슘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도 같이 신경 써 줬을 때 우리 몸의 뼈의 약 67% 가까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그러니까 단백질이 더 많이. 뼈는요, 칼슘만 많이 있을 때는 뼈는 똑똑 부러져 버려요. 우리가 분필이 부러지듯이. 그런데 단백질만 많으면 뼈가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떤 경우에서 노인분들이 잘못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골절이 아주 쉽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나
그 일반 그 성인들보다.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만은 애들 옛날 어른들이 많이 얻고 키우고 그러면은 다리가 안장다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릴 때. 그게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많고 그쪽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가 튼튼하려고 그러면은 칼슘만 신경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칼슘과 단백질을 같이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자,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공급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살코기입니다. 살코기. 육질을. 그 다음에 식물성으로는 이제 뭐 두부 같은 거, 콩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단백질 역가가 제일 높은 거는 살코기들이겠죠. 근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고기를 그렇게 안 드시네요. 소화가 안 된다, 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뭐 식성이 안 그렇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를 많이 안 드시게 되면은 뼈가 더 나빠지고 허리가 휘어지고 관절염이 만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부모님, 뼈를 튼튼하기 위한 선물은 칼슘은 이제 그만 됐습니다. 칼슘보다는 오히려 단백질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만이 부모님의 건강하고 그 다음에 관절과 허리뼈들 이런 것들이 건강해서 거동하시는데도 더 편해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다니시는데 뭐 관광을 다니는데 요즘 봄 돼서 놀러 가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칼슘보다는 단백질 신경 쓰자. 이것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